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 땡스를 통해 그리고 후원 계좌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9월입니다, 여러분. 9월 시리즈를 시작을 해야겠죠. 너에게 하고픈 말 리딩입니다. 여러분의 상대편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 속마음, 그것은 어떤 것인지 타로 카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달 한 번씩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난 8월과 다르게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오늘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버섯. 두 번째, 믹서기. 세 번째, 재봉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에게 하고픈 말 첫 번째, 버섯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편의 속마음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카드를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예요. When times got tough, I gave up on you too soon. 카드가 나오네요. 시간이 터프해졌을 때, 뭐라고 표현할까요? 두 분의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두 분 관계 외적인 것들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즉, 여러분들이 집이 좀 어려워져서 집을 돌봐야 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도 쓸 수 있죠. 아무튼, 뭔가 힘들어졌을 때 나는 너를 너무 빨리 포기해버렸어. 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요. 후회죠. 너무 빨리 포기해버린 것 같아. 라고 하니까요. 자, 한 장을 더 열겠습니다. I always look for you at airport as it will be at the same place in the world. 카드가 나옵니다. 나는 언제나 공항에 가면은 너를 찾아. 이게 돌아보면서 찾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같은 곳에 있는지를 본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있는 곳이 같은지를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두 분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고요. 거리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에너지는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을 여전히 그리워하며 너도 내 생각을 하니? 라는 느낌의 카드인 것 같기도 해요. 자, 메시지를 좀 더 올려보면은 뭔가가 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에어포트 가서 너가 나와 함께 있는지를 좀 알고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공항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죠? 옛날엔 그렇게 자주 나가던 게 외국이었는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I know I was a distraction from your pain. 카드가 나오네요. 이분이 일단 전반적으로요, 피하고 있습니다. 놔두려고 해요. 나는 알아. 너의 아픔에서 내가 방해품이었다는 걸 알아. 라고 일단 꺼냈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말을 좀 못해서 풀어드릴게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귀었는데 그 사람과 안 좋게 끝났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싫어하든 뭘 하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리가 다 안 되고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는 너는 나를 이 사람을 잊기 위한 대용품으로 선택한 거라는 걸 난 알아 라고 지금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 말이 distraction, 혼돈이죠. 그러니까 이 상처로부터 여러분들이 혼동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상처에서 떨어져 있기 위해서 이 분을 선택했다는 거죠. 자기가 이 distraction이었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I remember every detail of that day. 아하, 그렇군요. 나는 그날의 모든 디테일을 기억해. 이건 약간 뒷극 카드죠. 어떤 날이 하나 있나 봐요.
두 분이 여행을 같이 갔던 날일 수도 있고요. 두 분이 싸웠던 날일 수도 있고요. 이별의 날일 수도 있고요. 두 분이 처음 만난 날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날의 모든 걸 기억한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분의 관계에 상당히 큰 무엇인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솔직히 지금 제가 혼동이 오는 건 뭐냐면 When times got tough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힘들어졌을 때 난 너를 너무 빨리 포기했어 라고 했고, 이 문장은 솔직히 이 두 개 다요. 뒤끝 문장이잖아요. 나는 너의 아픔을 잊기 위한 대용품이었잖아 라는 말을 꺼냈는데 그날에 있었던 모든 일을 알아 라고까지도 했으며, 그렇다면 뭔가 이분이 대용품이란 걸 알았다면 난 너에게 어떤 존재니 뭐 이런 걸 물어봤을 수 있겠죠. 자, 그랬다면 두 분의 사이가 티격태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어졌을 때 여러분을 너무 빨리 놨다라는 말인 것 같고요. 그런데 옆에는 에어포트를 간 거죠. 해외 출장 간다고 갔더니 눌러본 거죠. 여러분하고 내가 같은 곳에 있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워한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만큼 뭔가 뒤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이걸 들으셨을 때 아니 어떻게 나한테 뒤끝을 가질 수 있어? 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여러분의 리딩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뒤끝이 맞아요. 여러분이요 이분에게 다가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다가오기를 바랬던 게 아니에요. 내 사람이길 바랬던 거예요. Right now, 당장.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여러분에게 그걸 강요했던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솔직히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날인지 몰라요. 두 분이 여행을 갔을 때일 수도 있고요. 솔직히 본인이 내가 디스트랙션이었구나. 난 여러분들의 대용품이었구나. 어떤 사람의. 그걸 알게 된 그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이분을 대용품으로 선택했다면 여러분이 잘못된 사람이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쁜 사람인 건 맞는데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다 보니. 저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한 장씩 열겠습니다. 상대편부터 열게요. 두 개의 칼의 역방향이 있고요. 아하, 또 월드가 있습니다. 하, 그렇군요. 참 이분의 감정도 킹 오브 스워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개의 컵의 역방향이네요. 지금 두 분이 뭔가 너무 그립거나 막 보고 싶거나 이래야지 이걸 보러 오실 건데 6개의 컵이 있네요. 이게 나와야지 이제 제가 리딩을 하는 목적이 생깁니다. 헐밋의 역방향이에요. 그렇습니다. 까먹고 갈 뻔했어요. 언더라인은 템퍼런스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리딩을 할 때요, 별자리를 언급해 드리잖아요. 별자리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제네럴 리딩이잖아요. 별자리를 제가 언급해 드리는 것은 타로라는 게요, 별자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단 피커 카드를 하든 뭘 하든 카드가 나온 그 상태를 읽는 건데, 원래 타로의 태생 자체가 별의 에너지를 스캔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자리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 지금도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를 보면은 상대편이란 분은 천칭자리에 가깝고 여러분은 처녀자리에 가까운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시기적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게 9월 리딩인데 이게 8월 말부터 시작될 처녀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사수자리가 나와 있는데 얘가 이제 겨울입니다. 11월 말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쯤에 뭔가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에너지로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두 분 다요 하고 있는 게 똑같습니다. 이 관계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근데 두 분이 생각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 관계를 아름답게 놔두고 싶어요. 더 추해지거나 이러고 싶지 않아요. 상대편은 여러분에 대해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단 이 관계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기억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기억이 없어지지 않다 보니 이분이 하는 건 뭐냐면요. 정말 열심히 기억을 지우려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이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든 건 이 상대편 쪽이 조금 더 힘든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여러분들 쪽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았다라는 거고요. 솔직히 이 이전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더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센터에 언더라인이 있죠. 템퍼런스가 있는데요. 템퍼런스는 여기 보면 천사가 물을 맞추고 있죠. 물을 맞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감정이 이렇게 있어요. 감정이 물이죠. 이 물이 흘러갈 때 극도로 치닫게 되면은 오버웜이 되잖아요. 약간 이렇게 가슴이 좀 먹먹해지기도 하고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걸 다시 물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원상 복귀가 되겠죠. 그러면 좀 약간 잔잔하게 가다가 다시 또 올라가면 내리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즉 마음의 어떤 오르락 내리락을 맞추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편도 그렇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약간 좀 아련하다 요 느낌이 좀 강하고 상대편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트윈플레임 카드죠. 트윈플레임이라고 가장 많이 쓰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카드는 두 분이 뭔가 다시 재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혹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수자리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이 관계가 뭔가가 된다는 그 시기가 사수자리인 겨울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 정말 중요한 카드가 한 장 나왔는데요. 상대편 쪽에 월드 카드입니다. 자, 월드는요. 끝이에요. 끝. 이 관계, 이 사이클, 이 시간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분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뭔가 시작이 됐겠죠. 타로 카드 0번이 시작이 됐을 거예요. 얘는 21번입니다. 가장 마지막 번호죠. 즉 이 영화의 가장 마지막 씬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씬을 하고 싶어요, 이분이. 자, 그런데 앞에 꺼낸 건 뭐냐? 이 마지막 씬을 끝내는 게 두려운가 봅니다. 두렵다기보다는 끝을 내는 걸 거부하고 있어요. 그거예요. 그런데 끝이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꺼낸 것은 킹 오브 스워드의 역방향입니다. 나는 더 이상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항에서 여러분들이 있는지 찾는다고 했잖아요. 이건 상당히 아련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에너지인데 지금 제가 아까 요 메시지들은 약간 뒤끝 있는 것 같은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분은 여러분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요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하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분의 친구가 와서 내가 보기에는 너는 아직까지 걔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완벽하게 잊었어. 라고 말을 하는 에너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면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엔딩이 나는 게 힘들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엔딩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엔딩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다가 아니라 엔딩이 그렇죠. 엔딩을 하기 위한 핵심 답안지를 하나 알고 싶어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나 무엇인가 답이 있다면 내가 엔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이라는 게 뭐 여러분이 이분에게 말해주지 않은 대답이 아니라 이 엔딩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답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면 엔딩이 될까?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엔 그겁니다. 왜냐면 이게 전부 다 칼이기 때문에 생각 카드죠. 바꿔 말해. 엔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두 개의 컵을 역방향 꺼냈어요. 이게 사랑의 카드입니다. 소울메이트죠. 뒤집어졌어요.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 카드예요. 자, 그런데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하는 6개 컵이 있어요. 우리는 이랬어. 카드예요. 자, 6개의 컵은 하나에서 100까지 전부 과거를 의미하죠. 즉, 우리의 과거는 너무 좋았어.
하지만 우리는 인연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떠나면 되죠? 여러분이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의 카드기도 하고요. 자, 헐밋은 혼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와 답을 찾는 거죠. 이 헐밋은 이 등불을 보면서요, 뭔가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뒤집어졌죠? 뭐냐? 여러분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답을 못 찾았단 말이에요. 즉,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답이 없던 거예요. 답이 없으니 이거는 관계가 아니구나라고 여러분이 지금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된 건 이 관계를 조용히 내 가슴 안에 간직하고 놔두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었다라고 여러분은 놔두는 거예요. 이 관계가 정말 지랄 같았고 뭐든 간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카드 액면관 그렇습니다. 카드 액면관은요. 자, 이제부터 바보타로스러운 정말 못된 리딩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나는 너의 아픔에 대한 대용품이었어. 즉,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못 잊고 이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반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여러분은 그냥 어쩌다 저쩌다 보니 이분하고 한번 데이트나 해보자라고 됐는데 이분이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그냥 끌려가게 돼서 사귀게 됐는데 이분에게 집중 못하고 그냥 데이트는 하는데 왠지 혼자서 걸어가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런 찰나에 좀 드라마스럽게 가보면 여러분과 이분이 데이트를 하는 중간에 뭐 백화점이 됐든 마트가 됐든 어디를 가다가 길에서 진짜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여러분의 눈빛이 흔들렸다든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다든지 뭐가 됐든지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루는 바로 이날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이분이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은 나는 너의 대용품이었구나. 너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한 가지 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일 수도 있겠죠. 뭐 같은 과에 있는 선후배인데 여러분이 어떤 선배하고 뭐 잘 안 됐는데 다른 과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만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이 그 지금 옛날에 있던 사람을 못 잊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뭐가 됐든. 그런데 이제 이 사실 자체 내가 디스트랙션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어떤 하루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날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답을 찾는 거죠. 그러고 나서 두 분이 뭔가 다퉜겠죠. 그랬는데 이분이 받아들인 건 뭐냐면 내가 너를 가질 수 없겠구나. 내가 너를 내 사람을 만들 수 없겠구나. 너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을 포기한 거예요. 그럼 헤어지자라고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분도 깔끔하게 끝나면 되는데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과 이어진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분은 여러분에게 화가 나 있다죠. 화가 나 있다예요. 나르시스트 카드죠. 여러분에게 이용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나는 사랑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용당해서 심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용서할 수 없어 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좋은 건 맞아요. 에어포트에서 찾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이 이별과 끝남과 동시에 그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좀 옮겼을 확률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가 여러분들과의 뭔가를 좀 잊기 위해서 뭐 다른 지역으로 갔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그런 상황에 있는데 힐링으로도 볼 수 있는 카드죠. 아무튼 뭔가 가슴에 있는 감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꺼냈냐? 이분은 그래 미안해 그렇게 끝났지만 너는 나의 인연은 아니었어. 미안해 내가 너를 디스트랙션으로 봤든 뭘 했든 인연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있잖아 하려고 했던 것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 건데 안 된 거야. 하지만 너가 그리워 우리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 그런 거겠지 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헐밋이 나와 있죠. 이 헐밋은 그 상황으로 봤을 때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마음에서 보내지도 못하고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그 사람한테도 미안한데 나는 왜 이 사랑을 할 수 없는 걸까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감정이 안 가는데. 두 개의 컵은 자, 이 에너지죠. 선택할 수 없다예요. 어떤 관계가 있는데 사랑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랑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선택할 수 없어요.
이 사람 여러분에게 와서 잘해줬어요. 여러분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카드예요. 뭐가 됐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끌어냈습니다. 이렇게 막 말이 빨라지는 거는 뭔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질문 카드를 하나 봅시다. 이 질문 카드를 보면은 뭔가 조금 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What do you contribute to the relationship the most? 카드가 나오네요. 너는 관계를 할 때 가장 많이 헌신하는 것은 뭐야? 라고 물어보고 싶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할 때 너가 가장 헌신하는 것. 시간이니? 혹은 감정이니? 혹은 노력이니? 이해니?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이 질문을 꺼냈다면 이 관계라는 것 자체에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관계는 뭘까? 지금요, 감정이 좋아요. 그러니까 좋다는 게 아니라 감정이 있어요. 그립거나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는 관계라는 게 있나 봐요.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에서 여러분이 이분의 생각과는 다른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다라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일단은 그렇게 느껴져요. 이분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는 관계라는 걸 할 때에 있어서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게 나랑 다른 거구나 라는 거죠. 일단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솔직히 저 마지막에 나왔던 질문 카드도요, 약간만 꼬아보면 뒤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 열겠습니다. Prosperity lies ahead 카드가 나옵니다. 뉴문인 토러스 카드가 나왔어요. 풍요로움이 너의 앞에 눕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황소자리 카드는요 단 한 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자리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프로스페러리라는 것은 풍요로움이죠. 그런데 솔직히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카드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다고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반지가 있다고요? 그렇죠. 반지는 물질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금은빵이 물질적인 거죠. 이렇게 되나요? 주사위가 나오네요. 마지막 카드입니다. 산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번호적 카드를 내려놓겠습니다. 자,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더 있을까요?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말인 거잖아요, 얘가. 그러면 이게 전부 말이 안 돼요. 일단 카드를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도 안 되는 리딩 하나를 할게요. 풍요로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카드가 반지예요. 반지는 누군가와 사귀다입니다. 그리고 그 사귄다는 게 제대로 가보자예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주사위가 나왔어요. 이 반지를 끼워주든 끼움을 받든 뭘 하든 그것은 주사위래요. 즉 도박이라는 거죠. 내가 던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사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것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에요. 끌린다는 거예요. 정말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던졌을 때 안 좋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던져서 정말 좋은 숫자가 나오면 행운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앞에는 풍요로움이 있대요.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런데 그것은 산이래요. 그 반지를 받고 뭐 던져서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산을 넘어가는 힘듦에서도 여러분들은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느낌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제대로 된 진지한 관계를 갈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풍요로움을 선택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돈을 선택했다는 거죠.
뭐 여러분이라고 그렇지 않으란 법이 있나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카드를 열겠습니다. 얘가 뭐냐? 새로운 시작이 나왔어요. I 카드가 나왔어요. 즉, 이 카드는 여러분 앞에 다가올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카드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라고 해서 뽑은 건데, 두 분 관계다 라고 본다면 이게 재회죠. 땡겨요. 던져보고 싶어요, 재회를. 그러니까 바꿔 말해 재회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하지만 재회를 했다라고 한들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은 힘들 것이다 라고 산이 나온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된대요. 그 말인즉슨 재회를 하는데 마음에 내키지도 않으면서 재회를 다시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런데 풍요로움이 어떻게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결론은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진지하게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나 봐요. 이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분을 디스트랙션으로 봤다면 그 사람도 아닌 정말 새로운 어떤 또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과는 풍요로움이 있대요. 재산이 있나 봐요.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한번 가보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행동으로 옮길지 안 옮길지 몰라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친 리딩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과요, 결혼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즉, 지금 이 관계가요, 이별이 됐다라기보다도 이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으로. 근데 지금 이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느끼는 건 뭐냐면 나를 완벽하게 좋아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지금 이 반지와 관련돼서 던질까 말까를 고민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이 관계를 따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이분이 받았거나 뭐 그렇다는 건데, 솔직히 그건 너무 많이 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솔직히 그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새로운 시작이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솔직히 가장 합리적인 예측은 여러분 앞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요, 그 사람과 뭔가를 다시 잘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즉, 이분하고는 이제 끝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산이 나왔잖아요. 던져보는 건데 힘든다는 걸 알면서도 던져보고 싶다라는 말을 한다면 던질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진짜로 제 리딩이 맞다면 느껴지기에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오랫동안 못 잊어서요, 다른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야 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람 나름이죠. 정말 잊지 못할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안 잊혀집니다. 그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그런데 지금 이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랬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나는 너를 내가 대용품으로 생각하고 내가 너를 사귀겠어라고 마음먹고 사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너랑 새로운 사랑을 하면서 이전의 아픔도 있고 내가 너와 행복해지고 이런 걸 꿈꾸기 때문에 사귀는 거지, 내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잊기 위해서 내가 너를 대용품으로 이용하겠어 라고 마음먹고 사귀는 게 어딨어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인은 아니죠.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간 낭비가 된 것이기도 하고, 이분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했다면 이분 역시도 똑같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정도의 아픔을 갖게 된 사람이라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또 던지고 싶어요. 산을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풍요로움은 앞에 있다라고 하고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데 또 누군가가 있다면 저는 이걸 멈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갖고 뭐라고 할까요? 온전해질 수 있는 여러분으로 될 수 있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지금 리딩을 다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러신 분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라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가 떨어졌어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카드가요, 휙 떨어져서 날아갔는데 빅 해피 체인지스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새로운 시작이 있고요, 반지도 있고요, 풍요로움도 있대요. 이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올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썩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 9월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에 어떤 새로운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그분과는 빅해피 체인지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같고요. 새로운 길을 선택해라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니겠죠. 그리고 진짜로 이분을 여러분이 디스트랙션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면 원래 이전에 진짜 좋아했던 그분도 놔야겠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적극적이 되어라 라고 합니다. 아하.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이 앞에 나타날 재벌 2세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반지를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솔직히 내가 상당히 이 사람이 마음에 드나 봐요. 그런데 뭔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는 것인데 상당히 끌리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소극적으로 할 확률이 있는데 빅 해피 체인지스가 있으니 이 관계는 가보라라고 하는 것 같고, 이 산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넘어갈 산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게 될까봐 걱정하는 산인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적극적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분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이 하지 않았던 것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수동적으로 너가 영화 보고 싶으면 내가 따라는 가줄게, 그 옆에 내가 앉아있어는 줄 테니께, 뭐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이분이 내가 디스트랙션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오라클 하나 더 열겠습니다.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적극적이 되어라 가 나오고요. 디사이드까지 나오네요. 자, 깃털이 5개가 보입니다. 이렇게 5개의 깃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는 뭐가 됐든, 이전에 사람이 됐든 이 사람이 됐든 새롭게 나타난 재벌 2세든 뭐든 하라는 거죠. 제가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재벌 2세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까요? We belong together. 우리는 함께 있을 거야 라고 꺼냅니다. 솔직히 맥락상으로는 맞지 않아요.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이분을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뭘까요? 지금 제가 리딩 잘못한 거 맞죠? 이 관계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은 한 건 맞는데 답을 더 이상 찾지 않기로 했거든요. 참 또 이상한 말이 나오네요. Maybe we are better off separated. 아마도 우리는 이별을 하는 게 더 나을지 몰라 라는 카드도 나오긴 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도 혼동인가요? 이 사람을 놓치기 아깝다 이런 거 있는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떨어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글쎄요, 뭐가 됐든 제가 리딩을 30%밖에 못한 것 같아서 빨리 도망을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버섯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너에게 하고픈 말 두 번째, 믹서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카드를 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열게요. I have awakened to our connection. I know we have a timeless bond between us. 나는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어. 이 깨닫게 된 게 최근에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have PP를 썼기 때문에 우리 배웠죠. I know, 나는 알아.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는 timeless bond,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아 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요, 아주 강렬하게 두 분이 끝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의 흐름 자체가 두 분이 이별이 돼서 이제 각자의 길로 간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상당히 강해요.
메시지 자체가. 특히나 이제 깨우치게 되면요, 뭔가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액션을 하지 않을까라는 건 생각이 들고요. 자, 한 장 더 읽겠습니다. Life has been empty without you. 삶은 정말 공허했어. 너 없는 삶은. I try to distract myself by going out with my friends. 나는 내 친구들하고 밖에 놀러 다니면서 뭐 술 마시거나 뭐 이런 걸 하면서 나에게 혼돈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계속 나니까 집에 있으면은 솔직히 이렇게 막 뭔가 생각이 많을 때는 넷플릭스 틀어놓고 봐도요 집중이 잘 안 되죠. 여러분 생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 친구들 전화해서 야 술 빨자 뭐하냐 나와 이렇게 해서 계속 놀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약간 본인이 술을 마시기 위해서 친구들을 불러냈다 라는 거를 합리화하기 한 그런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개 다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라 그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그 한계치에 다다랐다? 약간 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면서 그 시간 안에 뭘 한 것 같냐면 여러분을 잊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잊혀지겠지 라고 한 건데 이게 타임레스 번드잖아요. 아 이게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I regret lying to you. 카드가 나오네요. 나는 너에게 거짓말한 걸 후회하고 있어 라고 합니다. 일단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뭔가 구라를 쳤다 라고 일단 본인이 꺼내네요. 솔직히 이 메시지 나오면은 그렇게 썩 권장할 메시지는 아닌데 좀 그렇습니다. 자, 한 장 더 열어볼게요. I left when I saw you with someone. 어떡해. 아, 이것도 무슨 드라마죠. 나는 떠났어. 솔직히 이게 left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일단 떠났다라는 거잖아요. When I saw you. 내가 너를 봤을 때. 너가 어떻게 하고 있을 때 with someone. 다른 어떤 사람과 있다는 걸 봤을 때 난 떠났어 라고 합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뭐 사귀거나 뭐 이런 걸 봤나 봐요. 그래서 이런 말을 꺼냈겠죠. 그 많고 많은 메시지 카드들 중에 얘를 꺼냈다면 I regret lying to you. 일단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좀 봅시다. 그런데 지금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들을 잊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술을 빨았고 너에게 거짓말한 걸 후회하고 있고 약간 드라마스럽긴 한데 이분이 여러분을 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이분을 얻으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매하게 가고 있던 관계가 있었다면 이분은 어떤 선택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끝났고 여러분이 이제 마음 정리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 걸 알게 되었고 솔직히 여러분이랑 헤어졌을 때 이분이 바람을 펴서 헤어졌다기보다는 나는 혼자 있고 싶어, 난 누구랑 사귀고 싶어 하지 않아 뭐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여러분이 노력했던 시간은 여러분이 손해를 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이 사람을 얻고 싶었는데 안 됐으니까 그냥 떠난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그 자리를 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씩 열어볼게요. 페이지 오브 컵스가 있습니다. 솔직히 일단 카드를 다 열고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오브 컵스가 있고 퀸 오브 컵스의 역방향이 있고 그렇군요. 뭔가 쟤는 썩 좋지 않긴 한데 세 개의 칼에 역방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세 개의 칼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삼각관계로 쓰기는 쓰는데 여기서는 삼각관계가 아닌 것 같긴 해요. 아니죠.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그게 삼각관계죠.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거예요. 9개의 컵이에요. 이상해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4개의
컵이에요. 이 리딩 너무 재밌어. 어떡하지?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큰일 났어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문카드까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요. 언더라인을 안 꺼냈네요.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카드 제가 지금 꺼내겠습니다. 10개의 지팡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는 5개의 지팡이도 있고요. 8개의 칼도 있고, 엠프레스도 있고, 10개의 동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흥분을 했냐면,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은 다 컵이죠. 그리고 여기에 딱 하나가 칼이 나왔는데 두 분 다 특히나 여러분들은 물고기 자리, 정갈 자리, 개 자리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이 문 카드가 나와 있으니까 개 자리와 물고기 자리 중에 하나일 확률이 좀 높아요. 여러분은 전부 다 컵을 꺼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상대편도 뭐 컵입니다. 그래서 거의 물고기 자리, 정갈 자리, 개 자리 분들의 러브 스토리다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별자리가 아니시라면 지금 이건 뭐냐면요. 정말 감정이 뭐라 그럴까요? 약간 오글거리는 그런 커플입니다. 이게 뭐 좀 약간 일단 카드를 좀 하나씩 짚어드리면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상대편도 그렇고요. 뭐 잘못되고 나서 둘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상대편은 여러분하고 이별이 되고 나서 여러분보다는 더 가슴 아팠어요. 여러분은 가슴이 아픈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했던 게 뭐겠냐면 리바운드를 한 것 같습니다. 리바운드는 농구에서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거죠. 영어적 표현으로 리바운드가 뭐냐면 이 사람을 대신해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다. 아무튼 누군가를 만나는데 홧김에 만나는 거죠. 약간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9개의 컵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가슴 아픈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을 했으면 괜찮았죠. 지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저는 카드 전체를 이제 퍼즐식으로 맞춰서 리딩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걸 봤다면 여러분이 잠시라도 누군가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홧김에 만났다라고 합시다. 뭐 리바운드가 됐든 뭐가 됐든 했는데 여러분이 꺼낸 건 4개의 컵이에요. 그 사람한테 마음 안 줬다라는 말이에요. 관심 없어. 그냥 만나는 거야. 네가 나를 좋아해주면 내가 그 좋아해주는 거에 대해서 장단은 맞춰줄게. 하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할 거야. 내가 오늘 오징어 튀김 먹고 싶으면 오징어 튀김 먹을 거고 내일 지포 튀김 먹고 싶으면 그거 먹을 거야. 네가 먹기 싫다고 해도 나 그걸 먹을 거니까 네가 만약에 그게 먹기 싫다면은 나를 만나지 마. 뭐 이런 느낌의 연애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사랑 때문에 홧김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이모셔널 카드입니다. 제가 그 리딩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모셔널이라는 단어가요. 우리말로 하면 감정적이다라는 말이에요. 바꿔 말해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감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뭐 선배 언니랑 싸워서 나 그 언니한테 감정 안 좋아. 나 그 언니한테 완전 감정 상했어. 뭐 이럴 때 좀 쓰는 말로 감정을 받아들이는데 이제 가슴이 우리 보통 뭐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거나 뭐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누군가 그립거나 이러면은 진짜 심장 안에서 뭐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게 이모셔널인데 지금 이게 상당히 이모셔널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카드는요.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이모셔널하다라고 말하고 끝낼 카드는 아니에요. 타로 카드에서 리딩하기가 정말 어려운 카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입니다. 문은 이거 그림만 봐도 뭐가 느껴지시나요? 상당히 신비하죠. 어떤 명확한 그런 게 없어요. 이 카드는. 바꿔 말해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직감하고 그걸 느낀다라는 거죠.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온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그걸 느끼기도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누르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아무튼 뭐가 됐든 여러분들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한데 마음도 안 주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감정은 정말 들쑥날쑥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언더라인은 10개의 지팡이에요. 10개 지팡이가 그나마 정방향으로 나와서 다행인데 힘들었다는 말이에요. 상당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일적으로 힘들다라는 때 가장 많이 쓰는 거죠. 피곤하게 일하다, 야근하다 뭐 이런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의 야근으로 본다면 이 모든 감정들이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게 언더라인이 나와 있으면은 이분도 안 힘들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이분도 힘들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분의 첫 번째로 나온 카드가 페이지 오브 컵스입니다.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관심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많이 쓰는 게 I am sorry입니다. 내가 미안해.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로 나왔으면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약간 스타벅스에서 만나자고 만났는데 여러분을 보자마자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보겠죠. 너 뭐한 짓이야 지금 일어나 라고 하는 에너지예요. 그런데 동전이 나왔다면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솔직히 네 생각 되게 많이 났어. 솔직히 잊어보려고도 노력했지만 안 됐어. 자, 그런데 있잖아. 너도 그 관계에서 너도 잘못한 게 있지. 만약에 너도 나와 다시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나는 너와 화해하고 싶어. 그런 에너지예요. 조금 다르죠. 이게 조금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이모셔널입니다.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는 확률도 있는데요. 퀸 오브 컵스가 있죠. 퀸 오브 컵스는 뭐냐면 말 그대로 컵을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컵의 여왕이잖아요. 컵이 말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립다 뭐 여러 가지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그게 뒤집어지면 뭐냐면 솔직히 짜증난다가 가장 많이 쓰여집니다. 짜증나고 마음이 뭐라고 할까요? 불안전하고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 퀸 오브 컵스가 또 갖고 있는 하나는 놓는다입니다. 놓는다도 있어요. 자, 그렇게도 볼게요. 자, 그 상황에 쓰리 오브 스월드, 이게 상처를 대변하는 카드죠. 하트 모양으로 생긴 이 시계 톱니들 사이로 칼이 꽂혔어요. 상처가 있다라는 말인데 회복을 하는 거죠. 이제는 이 상처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복이 거의 다 됐다. 이제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 카드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면 지금 이분도 마음의 상처는 정말 컸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컸어요. 여러분들은 약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홧김에 다른 사람을 만나버리겠어. 그쪽 나 좋아해요?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건데 어때요? 같이 있을 생각 있어요? 뭐 이런 걸 했다든지 뭐 그런 이분은 그거 할 동안 아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의 관계의 걸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미련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걸로 본다면 이 상처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I'm sorry를 하겠다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언더라인에 10개의 지팡이가 나왔잖아요. 10개의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끝입니다. 엔드예요. 바꿔 말해 이 에너지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페이지 오브 컵스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페이지 오브 컵스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새로운 사랑을 해야겠어라고 하는 페이지 오브 컵스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힘들었던 에너지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끝나고 이분도 끝나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 거짓말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이 거짓말 때문에 뭐 이별이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이별이 되고 나서 힘들었는데 그 힘든 걸 이상하게 풀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이 상대편은 솔직히 이 문장들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게 내가 마음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마지막 시도를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솔직히 마지막 시도를 한다면 다른 카드가 나올 법도 한데 일단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자, 상대편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을까요? What do you remember thinking to yourself the first time you saw me? 카드가 나옵니다. 너는 나를 처음 봤을 때 너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억나? 뭐가 기억나? 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느낌인 것 같은데 이전처럼 돌아가는데 그냥 아예 리셋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 이분도 여러분에게 어떤 강렬한 느낌을 받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가 좀 잘 안 됐어요. 여러분이 이분을 그냥 떠난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데 뭔가 그 처음에 만났던 그 느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걸로 꺼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두 분은 어떻게 될까요? 한 장을 꺼내겠습니다. It's time to take action 카드가 나옵니다. 양자리의 신월 카드예요. 참고적으로 양자리와 관련된 카드는 단 한 장도 안 나왔습니다. 얘가 양자리 카드긴 한데 그렇게 볼 수는 없는 카드예요. 액션을 할 때이다 라고 합니다. 누군가 액션을 하겠네요. 자, 일단 곰부터 나와요. 곰이 대화로 이어지네요. 그렇군요. 일단은 스벅에서 만나자 될 것 같고, 오, 타워가 나옵니다. 그래요. 타워가 나온다고요? 놀라워요. 자, 번호 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카드가 뭘 말해주는지는 알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뒤집어져 있는 이 한 장의 카드 있죠? 번호 조합 카드가 뭘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액션을 하라고 했는데 액션 카드가 나왔어요. 솔직히 얘는 액션 카드는 아니고요. 의지 카드입니다. 액션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액션을 할 때이다 라고 한다면 액션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 안 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제는 해야 될 때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즉, 이 곰의 의지로 한번 가볼까라고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이분에게 뭔가 액션을 하겠다? 전혀 없어요. 그냥 이분이에요. 뭔가 오퍼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분이 꺼낸 카드예요. 페이지 오브 컵스는 이분이 꺼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있을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행복하진 않은데 억지로 행복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 상황에 이분이 의지를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여러분에게 오겠답니다. 그건 뭐냐? 대화를 하러 오는 건가 봐요. 자, 그런데 이 타워 카드는 정말로 많은 걸 의미해서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가장 많이 의미하는 게 법원 같은 겁니다. 뭔가 큰 조직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요. 큰 회사 뭐 이런 것도 의미하기도 하는데 벽 같은 거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즉, 지금 상황에서 이분이 원하는 것은 이 벽을 허물고 싶은가 봐요. 즉, 여러분들 쪽에서 이분과 전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그것을 허물고 싶은데 솔직히 이 타워가 상당히 강한 에너지입니다. 절대로 난 굽히지 않겠어거든요. 그걸 지금 부셔보고 싶다는 거죠. 이 곰이 대화를 하러 와서 이 타워를 무너뜨리겠다. 나에게 대고 있는 벽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들을 뭐 했냐?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픔을 치유하면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움직여야 될 때다라는 건데 저는 이 카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뭔가 일어나기 직전에요.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걸 느끼신 적이 있나요? 솔직히 그걸 말하는 카드 같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요. 상대편이 아주 강렬하게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액션을 하진 않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이분이 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직감을 한다 뭐 그러면은 뭐 여사제 카드도 있고 다른 게 있는데 왜 문을 꺼냈냐면 이분이 돌아오는 게 여러분이 무섭다라는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도 이분의 출연이나 이분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무너지는 게 사실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리되어서 끝나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나 봐요. 뭔가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불안함 같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자, 이해해 보겠습니다. 번호 조합인데
뜬금없이 낫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싹둑 잘라낸다라는 거잖아요. 급속도로 빨리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제가 이거 장난식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가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벼가 자라서 우리 추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 나올 때 약간 추수할 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 라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아무튼 뭔가를 잘라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건가 봐요. 즉 좋지 않은 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상당히 급속도로 빨리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만 하고 있다가 액션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액션을 해야겠어 라고 해서 좀 너무 뜬금없이 오는 거죠. 약간 그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클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오라클이니까 참고해 주실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장씩 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예요. Remain Positive 카드가 나옵니다. 뭔가 긍정적으로 남아 있으래요.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말로 일단 느껴집니다. 저는 두 분이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자, 한 장 더 여기 있습니다. Forgiveness가 나오네요. 여러분이 용서를 해줘야지 뭐가 되겠죠. 용삐는 하기 힘듭니다. 그죠?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컴프로마이스도 나오네요. 자, 여러분이 용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이분이 뭔가 거짓말했다라고 했잖아요. lying. 그러면 용삐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컴프로마이즈도 나왔다라는 말은 이분도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은 게 있다라는 말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컴프로마이즈가요, 상대편이 원하는 부분들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느낌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것도 좀 내려놓을 부분은 좀 내려놔서 이 관계를 좀 발전시키는 부분을 하는 게 어떻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러브 오라클을 한 장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 오라클을 열게요. Elevate your energy 카드가 나오는데요. 너의 에너지를 상승시켜라 라고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이요, 다운되어 있다, 뭐 기분이 다운되어 있다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꺼낸 카드는 솔직히 9개의 컵이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는 따분하다가 나와 있기는 해요. 이게 따분하다 카드죠.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그걸 상승시키라는 말인 건데,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뭔가 좋은 것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포기브네스도 나와 있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아직까지 갖고 있는 꽁한 것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지 말고 기회를 줘라. 솔직히 컴프로마이즈까지 나오고 뭐 리베인 파지립까지 나온다면은 여러분들도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일말의 어떤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좀 이렇게 상승시켜 놔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말이 계속 헛도네요. 자, 마지막 카드 열겠습니다. 이 카드가 좀 중요한 카드죠. 여러분이 이 상대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I've been depressed lately. Things have been really hard. 나는 최근에 정말 우울했어. 모든 것들이 더 힘들어졌어. 정말. 이렇게 꺼냈습니다. 솔직히 힘들어진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게 저는 정말 억지스러운 에너지로 보여져요. 이분 팔짱 끼고 컵 안 마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옆에는 나한테는 9개 컵이 있잖아. 이 술 다 내가 마실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행복해져야 돼. 내가 왜 이래야 돼?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지 못한 행복이에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엔 너무 힘들어졌다라고 이분에게 말을 하는 것 같고요. Parts of me are broken. 나의 일부분이 망가졌어.
I am afraid that I might hurt you if I show you them. 두려워. 나의 그 부서진 부분 있잖아. 그 부분을 내가 너에게 보여줬을 때 그것이 상처가 될까봐 나는 두려워. 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 문장이요. 뭐냐면 과거의 어떤 일을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가 아니라 뭐 집안에서의 어떤 안 좋았던 일이라든지 이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라든지 뭐든 간에 그것들이 내 가슴 안에 있는 건데 나는 그것을 계속 숨기고 살아왔는데 나는 그것을 보여주게 될까봐 두려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요. 이건 뭐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길 바래요. 보통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트라우마인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이 관계 때문에 내 일부분이 망가졌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관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해왔던 사랑들이 쌓이면서 그 안에서 실패도 있고 막 이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분들의 그 상처가 깊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깊은 상처가 아니라 그 겹겹이 쌓여져 가는 그 상처들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힘든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내가 드러내게 될까봐 여러분들이 좀 걱정된다라는 건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게요. 두 분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분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대로 이상한 가짜 행복에 살고 있고 이분은 이제는 좀 내가 나서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은 하나 움직일 것 같아요. 움직일 것 같은데 좀 약간 기대하지 못했던 타임에 오게 되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라인에 이 10개의 지팡이가요. 이 힘들었던 게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카드의 핵심 키워드는 끝입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것들이 중요하겠죠. 용서와 타협.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믹서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어요. 너에게 하고픈 말 세 번째, 재봉틀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편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지금 여러분을 향한 속마음은 뭔지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카드들을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메시지예요. I miss your beautiful smile and joyous laugh. They used to light up my world. 그립다라는 카드입니다. 나는 너의 아름다운 미소가 그리워. 그리고 joyous laugh. 정말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함과 즐거움을 주는 그 웃음도 그리워. 너의 그 미소와 웃음들은 나의 삶을 밝게 해줬지.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미소가 그리운가 봅니다. 미소가 그립다라는 말은 긍정적이죠. 상당히. 미운 게 아니잖아요. 에휴,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자, 한 장 더 열어볼게요. 아하, 이런 카드가 나오나요? I hid my true self from you because you challenged me to expand. 아하, 상당히 많은 걸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나는 나의 자신을 너로부터 숨겼어. 왜냐하면 너는 expand, 확장시키게 계속 도전해왔어. 라는 건데요. 자, 제가 직역을 했죠. 제가 의역을 잘 못합니다. 자, 이걸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감춰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 관계라는 것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것을 이분에게 너 이 관계를 키워야지,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분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던질 때
이분이 느끼기에는 나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을 조금 더 알아가보고 싶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뭐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강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진짜 마음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일단 얘를 올려놓읍시다. 솔직히 이 카드가 이 리딩의 전체를 다 말을 해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긴 되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100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0일이 됐으니까 우리 반지 맞출래? 요즘에 반지 맞추지 않죠. 100일인데 뭘 맞춰요? 밥이나 먹고 말지. 그런데 맞췄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분이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반지였다라는 거 자체가 부담을 줬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 이분이 받아들이기에는 나는 아직까지 너를 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너가 반지를 원하니까 너의 아름다운 미소가 나는 너무 행복하니까 나를 밝게 해주니까 나는 그걸 해주고 싶기도 하고 우리 모두 좋은 거잖아 라고 해서 했다 한들 그 손에 끼워져 있는 반지를 볼 때 느껴지는 본인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걸 100일의 뭐 반지로 뭐 예를 든 거긴 하지만 이게 이제 결혼으로 가게 되면 저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죠? 뭐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넌 나중에 어디서 좀 살고 싶어? 어느 동네, 어느 뭐 도시, 어디가 좀 좋아? 뭐 제주도가 좋아? 뭐 강원도가 좋아? 서울이 좋아? 어디가 좋아? 뭐든 간에 그 문장에서 이분이 느끼는 것은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말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진짜로 나중에 어디서 살고 싶은지를 물어본 건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혼이라는 것을 너랑 해야겠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챌린지죠. 본인은 좀 더 여유를 갖고 가고 싶은 부분도 있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든 이분은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자, 한 장을 더 읽겠습니다. 이분 좀 단순한 것 같습니다. 이 상대편 단순하네. 일단 I want you를 꺼냈습니다. 뭐 볼 것도 없는 카드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솔직히요 여러분, I love you가 좋으세요? I want you가 좋으세요? 저는 I want you입니다. 원하는 것은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love가 더 괜찮은 동사이긴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걸 원하는 겁니다. 나를 원해주길 원해. I want you to want me. 나는 너가 나를 원해주길 원해. 그런 거죠.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요? We need to let each other go. 우리는 각자 서로 이제 보내줘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네요. 뭘까요 이게? 지금 이 카드 패턴에서요 느껴지는 건 뭐냐면 I want you는 이 문장이에요. 너의 미소가 그립고 너의 미소가 나의 삶을 밝게 해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은 뭐냐면 너는 나에게 뭔가를 계속 강요한 듯한 느낌을 내가 받았어.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서로를 놔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지금 이 두 생각이 마음속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자, 이 문장을 조금 다르게 볼까요? We need to let each other go. 떠나보낸다라는 말이잖아요. 서로가 이제 서로를 놓아주자란 말인데 놓아준다라는 개체가 두 분의 고집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양보하지 못하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결혼이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당장 이제 뭐 내년에 결혼을 원한다 라고 했는데 이분은 아니야. 나는 뭔가 자격증을 따고 뭐 내가 좀 더 안정되고 뭐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라고 말을 했다면 이분에게 필요한 건 3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놓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힘들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결혼을 원할 수 있죠. 원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게 당연한 거고. 자, 그런데 그런 대답이 돌아올 때는 이 사랑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도 여러분들의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어떤 접점이라는 것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가 됐든. 혹은 나는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됐어. 너는 나랑 결혼하니까 너는 외국에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알 수는 없어요. 뭐가 됐든 그 부분을 보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점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자, 예를 열어봅시다. 예를 열어보면 뭔가가 좀 더 나오겠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인 오브 컵스가 나옵니다. 지금 꺼내는 카드는요, 상대편의 카드예요. 나인 오브 컵스, 역방향. 에이스 오브 스워드가 있고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오, 위로 폴춘이 있어요. 위로 폴춘이 나오면은 리딩이 재밌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엠프레스가 있어요. 아하, 아주 좋은 카드가 나와 있고요. 와, 6 of Wands까지 있나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 카드 여기 있습니다.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 역방향이네요. 하하, 그런 거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나이트 오브 원즈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상대편의 카드가요, 상당히 중요한 카드가 나왔는데 심지어 2장이나 나왔거든요. 에이스 오브 스워드하고 위로 폴춘이 나왔어요. 이 2장의 카드는요, 뭐 아프리카에 있는 리더든 뭐 북극에 있는 리더든 이 카드는 무엇인가가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명확하고 확고하다라고 모두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카드예요. 그 말인즉슨 이분에게 무엇인가 변화가 들어와 있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깨우쳤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 지금 이 리딩으로 봤을 땐 뭐 여러분들을 떠나보내고 우리 이제 서로를 놔주자, 뭐 하지만 난 널 여전히 원해, 너의 미소는 나의 뭐였어, 뭐 기타 등등을 했다라고 한들 안 하려고 하고 있던 상황에서 무언가를 이제 해야겠다라는 타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에너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엠프레스입니다. 자, 엠프레스는요, 여왕제입니다. 국모입니다, 국모. 자, 중전마마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중전마마는 뭐 청나라든 어디든 그 뭐 이렇게 귀금속 이런 거 가져오면은 제일 처음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뭐 느낌적으로. 아, 그렇잖아요, 국모인데. 아무튼 가장 풍요로운 여성이에요. 그 나라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좋은 것을 입고 제일 좋은 것을 먹고 제일 높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게 국모죠. 여왕제잖아요. 즉 여러분들은 지금 여왕제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카드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왕제라는 말이고, 혹은 여러분들이 황소자리 혹은 천칭자리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카드를 관할하는 별이 비너스예요. 사랑의 여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옆에는 뭐냐면 6개 지팡이가 있습니다. 6개 지팡이는 승리자예요. 그리고 알려진 사람이라는 걸 말해요. 이 알려졌다는 게 뭐 여러분들이 솔직히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뭐 합격을 해서 유명한 스타가 됐다 이럴 때도 쓰는 카드죠. 심지어 앞에는 엠프레스까지 있다면,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답고 이 상황에 알려지기까지 했다면 연예인인 확률도 있어요. 뭐가 됐든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 잘 나가는 겁니다. 그거예요.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내가 걸어가니까 주변에 길을 다 비켜,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것은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의 역방향이에요. 자, 이게 우리말로 하면 고려해보겠다예요. 고려해보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뒤집어 놨어요. 뭐냐? 고려하지 않겠다예요. 지금 이 카드와의 관계로 본다면 여러분이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꺼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을 원하기도 하고, 뭐 우리를 관계를 뭐 서로 이제 놔줘야 되기도 하고, 너가 나한테 막 계속 뭔가 강요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게 싫어가지고 뭐 이랬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액션을 하지도 않고 있었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 타임에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카드를 들고 백화점부터 간 거죠. 일단 오래된 옷들 다 그 의류함에 다 버리고 새 옷으로 싹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의 우중충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언더라인에
나이트 오브 원즈가 있습니다. 솔직히 나이트 오브 원즈는 제외 카드로 가장 많이 씁니다. 솔직히 나이트 오브 컵스를 쓰기도 하는데 예기치 않은 방문자일 때 나이트 오브 원즈인 거죠. 즉 이분이 예기치 않게 여러분에게 온다. 가능한 카드예요. 충분히 가능한 카드예요. 자, 그런데 제가 느껴진 건 뭐냐면 지금 이 카드의 패턴으로 봤을 때 우회전한다입니다.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방향을 튼다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분에게 향하고 있었던 에너지였나 봐요. 근데 여러분이 방향을 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이분에게. 혹은 있었던지 최근에. 그러고 나서 여러분에게 방향을 트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에너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하고 상대편은 각자 다른 길로 트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 쪽으로 향하게 튼 거고 여러분은 이분에서 멀리 반대편 방향으로 방향을 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절 카드를 꺼냈어요. 대표적인 거절 카드예요. 너가 오더라도 나는 거절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걸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두 분이요 재회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만난 거죠.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분과의 대화에서 여러분이 느낀 건 방향을 틀어야겠다라고 느낀 거예요. 아, 너는 진짜 안 되겠구나 라고 알게 된 거고 이분은 여러분에게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두 분이 어떤 만남이 있었다면. 자, 9개의 컵의 역방향입니다. 9개의 컵은요, 한마디로 하면 불행하다고요. 두 마디로 하면은 인생이, 짜증나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인생이 짜증나는, 혹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공책에다가 의미를 적어두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그런 게 있으면 이건 지워주세요. 나인 오브 컵스는요, 시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되면 짜증나는 게 맞긴 하네요. 뭐 아무튼 내가 원해서 선택한 일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선명한 칼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 칼은 생각을 의미하는 거죠. 내 생각이 선명해지고 명확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폴춘이 들어와 있어요. 솔직히 위로 폴춘은 타이적인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혹은 에너지가 이렇게 흐름을 타잖아요. 그 흐름이 바뀔 때 나오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10번 카드예요. 메이저 알카나는 0번부터 21번까지 총 22장의 카드가 있죠. 그 중앙에 있는 카드가 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우리 발단 전개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 중앙에서 방향이 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윌이다 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솔직히 이 뒤에 나올 내용이 뭔지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즉 이분이 명확해지고 무엇인가 변화가 생기는 것에 들어와 있는데 가장 처음 나왔던 카드는 말씀드렸죠. 시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해진 거죠. 아, 이렇게 있는 게 아니구나. 뭔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걸 수도 있고요. 이 생각이 들어온 게 무엇인가를 바꾸게 되는 기점이 된다. 지금부터 바뀌는 시작점 이렇게 해서 찍어준 좌표일 수도 있어요. 뭔진 모릅니다. 위로 폴추는. 하지만 무엇인가가 변화가 있는 상황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그 변화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백화점 세일 때 많이 질렀어요. 이제 입고 다녀야죠. 그 상황이 된 것 같고 이 관계랑은 별 크게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 에너지는 뭐냐면 나 너랑 새 시작할 거야. 그래서 나 일단 백화점에서 옷 샀거든. 내가 정말 제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힘주고 나갈 테니까 너 나를 받아들여. 나 네가 그렇게 쉽게 가질 수 있는 사람 아니라니까. 도대체 너 뭐 하고 있는 거니?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 나 엠프레스야. 백화점 질렀다니까. 세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좀 여러분이 제외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이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을까요? 한번 질문지를 꺼내보도록 합시다. 어떤 합의점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 문장 때문이에요. 이런 문장이 나오는군요. What do you remember thinking to yourself the first time you saw me? 카드가 나옵니다. 휙 하고 튀어나왔는데 너가 나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첫 인상이 어땠어? 첫 인상을 봤을 때 너의 느낌이 어땠니? 라는 걸 말하는 건데 일단 이 문장이 나왔다면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 있죠. 그때 당시를 정말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모든 관계가 그렇잖아요. 시작이 될 때 정말 좋잖아요. 막 나비가 날아다니고. 그런데 이분이 그리워하는 거는 그때 여러분들이 웃어줬던 미소라든지 뭐 이런 것 같아요. 솔직히 이분도요. 과거의 느낌의 문장들이기는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걸 놔두고 가자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I want you를 꺼냈잖아요. 난 너를 원해. 그리고 심지어 지금 뭔가가 명확해졌고 이분이 여러분을 원하게 됐다라는 걸 알게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나이트 원즈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방향을 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방향을 틀었다 한들 이분이 오는 확률은 있습니다. 제외를 할 확률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약간 유치하게 보자면 이분이 왔을 때 여러분이 차는 겁니다. 그거예요. 지금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왜냐면 여러분들이 거절을 꺼냈잖아요. 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질렀어. 정신 차려 지금. 나의 과거의 옷들은 이미 의류함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이 지나봤자 한 3-4달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요. 여러분이 이분이랑 헤어지고 나서 안 슬펐을까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을 봤을 땐 여러분이 뭔가 이분에게 상당히 많이 좋아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좋아하는 걸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좋아함이 부담됐던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나한테 조금 천천히 와줬으면 하는 말인 건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 내가 뭔가 해선 안 되겠구나라는 결단이 선 거예요. 그래서 떠났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새 출발 카드입니다. 솔직히 누군가를 만나서 새 출발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엠프레스가 새로운 관계 시작이라고 쓰기는 하는데 이건 뭐 새로운 관계 시작이라는 느낌보다도 내 인생 자체의 리셋이에요. 그런데 그 리셋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제일 이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자, 한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Adjustments are required. 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Adjustments are required. 4분의 3달인데요. 뭔가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이 카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4분의 3달이죠. 4분의 4가 되면요. 만월이 되겠죠. 4분의 1 남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맞춰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저 말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한다라고 합시다. 회사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제 4분의 1부터 시작한 거예요. 4분의 2쯤 가니까 약간 이 일의 분위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일은 그렇게 가는 방향이 아니었는데 약간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다시 재정비를 하고 돌려놔야 될 건 돌려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속 그대로 밀어붙인 거예요. 왜냐면 다 맞아요. 100% 맞는 말인데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말을 들으면 제품의 단가가 올라간다든지 뭐 배송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뜻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옵션은 두 가지겠죠. 저는 그럼 이 프로젝트에서 빠지겠습니다. 와,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감추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빠지겠습니다. 라고 하면 최악의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나와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으로 돈을 받는 월급을 받는 건데 나는 그걸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말은 거절을 한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혹은 이분이 맞춰줘야 되는 말일 수도 있죠. 누군가 하나는 맞춰줘야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걸 말하는 카드입니다. 아하, 가든이 있군요. 그래요. 이렇게 나오나요? 재밌네요. 자, 돋보기가 있습니다. 나침반이 있어요. 번호조합 카드를 내려놓겠습니다. 자, 르노만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와 있는 바로는 뭔가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경부선을 이제 타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고속도로 위에 있다 라는 느낌의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9월의 에너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9월에 그냥 요런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즉 여러분이 됐든 상대편이 됐든 뭔가 고집을 갖고 있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것이 잘못된 관계라면 이제는 좀 나도 놔줘야 될 부분은 놔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극적으로 변화한다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상대편 쪽에서 지금 위로 폴춘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변곡점이 들어와 있는 건 맞아요. 제가 정리를 좀 드리자면 이 관계가 어떤 변곡점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 안에서 다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작이 이전과 같은 시작이냐? 그렇진 않아요. 상당히 조용히 흘러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 카드를 좀 읽어드리면 20번 카드 가든이 나왔습니다. 가든은 사회적인 활동입니다. 너무 뜬금없죠. 뭐 여러분들이 동호회 활동을 나간다? 뭐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엠프레스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두 분이 아주 우연찮은 기회에 어떤 만남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는 변곡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은 스타벅스가 될 수도 있고 돈가스 클럽이 될 수도 있고 뭔지 몰라요. 아무튼 어떤 일 하나가 벌어지는 겁니다. 돋보기가 나왔어요. 이건 두 분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는 에너지 같아요. 살피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어떤 상태니?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너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상대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체크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뭐지? 왜 우리는 만난 거지? 왜 우리는 다시 이어진 거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유심하게 본다는 거죠. 심리적이 됐든 그냥 말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안에서 유심히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카드는 나침반입니다. 자,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디론가 간다라는 말이에요. 목적지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 위에 있다면 두 분이 같이 부산을 가는 거예요. 고속버스를 다른 걸 탔다고 합시다. 한 명은 10시, 한 명은 10시 반을 탔다고 하면 30분 간격으로 부산에 도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혹은 같은 방향의 같은 목적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돼요. 즉, 두 분이 서로가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돋보기로 너는 나에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너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걸까? 지금 이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의심 안에서마저도 두 분이 목적지는 같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 카드 나왔을 때 결혼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뭔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이 나침반이 말하는 건 뭐냐면 결혼이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여러분하고 가는 속도가 달랐다든지 뭐 의견이 달랐다든지 뭐든지 간에 여러분하고 결혼이라는 꼬린으로 간다는 건 같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결혼으로 예를 드렸긴 했지만 뭐 친구일 수도 있죠. 우리는 같이 가는 게 아니야. 대신에 너라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모든 걸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무엇인가를 해나간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목적지는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윌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변화는 이분이 만드는 겁니다. 이분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분에게 변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이 움직여지는 에너지가 이분에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번호잡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뱀이 나왔습니다. 독이에요. 나쁜 거죠. 일단은 두 분 서로를 보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도 가능해요. 혹은 이 관계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 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관계 자체가 뱀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안 좋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같은 목적지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유심히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느껴지기에는 두 분이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생긴 앙금 같은 걸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이 독이. 바꿔 말해 이 독을 없애야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걸 반증해주는 카드가 바로 옆에 카드입니다. 번호적 카드 하나 더 뽑았는데 이걸 열면 모든 답이 나옵니다. 별이에요. 스타예요. 자, 나침반을 따라가면요. 북쪽이죠. 그러면은 별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을 의미하죠. 앞으로 상당히 먼 미래를 말하는 카드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먼 미래에 있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 희망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얘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바라보는 것은 같고 가게 될 곳은 별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긍정적인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을 하라고 했어요? 맞추라고 했죠. 여러분이 됐든 상대편이 됐든 맞춰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카드입니다. 이게. 자, 오라클을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오라클이니까 여기서 뭔가 또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여러분이요, 이분하고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아요. 아까 타로 카드에 나왔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백화점에서 옷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갖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분이 어떤 액션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의 독이 조금씩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과 동시에 관계가 다른 형태로 바뀔 것 같아요. 이전의 형태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분이 너무 좋고 하기 때문에 너무 잘해줬고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분이 내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건데 이분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서 상처를 받고 나는 알아서 가겠다라고 해서 이런 카드를 꺼낸 건데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분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거절의 카드를 꺼냈잖아요. 커트하겠죠. 그런데 이분이 윌이 들어와 있고 무엇인가를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는 에너지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라면 이 거절을 했던 이 카드가 점점 이렇게 돌아갈 것 같아. 이렇게 돌아갈 것 같아. 이렇게. 그럼 나중에는 너와 다시 뭔가를 해보는 걸 생각해 볼게 정도가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 나침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 주 주말에 뭐해? 주말에 하는 거 없어. 만나서 밥이나 먹을래? 됐어. 귀찮아. 집에 그냥 있을래. 라고 여러분들이 깔 수 있어요. 한 4번, 5번 깔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계속 연락해서 그럼 언제 시간 돼? 약속 잡고 그래서 밥 한번 먹고 여러분이 조금 풀리고 또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줄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카드가 나와 있는 액면가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로맨스가 있답니다. 뭔가가 있대요. 제가 리딩을 잘못한 거라면 지금 이분이 아니고 여러분 앞에 다른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말인 거기도 해요. 여러분 앞에 로맨스가 있고 if you believe가 나오는데요. 너가 그렇게 믿는다면 즉 얘는 됐어. 얘는 그냥 뱀이야. 그런 거야. 라고 믿는다면 뱀이래요. 그런데 이 관계가 진짜 가능성이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라는 거니까요. 퍼펙트 타이밍입니다. 자, 뭘 말하는 카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완벽한 때이래요. 뭐 하기에 완벽한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카드가 딱 나오니까 이분 돌아오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겁니다. 나 다른 사람 생겼어. 너한테 못 가. 너 알아서 딴 사람 만나. 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는 끝은 아니에요. 지금 카드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오라클을 한 장 더 열겠습니다. Nourish yourself. 너에게 양분을 줘라. 라고 하는데요. 밭에 이렇게 열심히 상추를 키워놨는데 토끼가 먹어버렸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양분을 주라는 건데, 솔직히 여러분이요 백화점에서 옷을 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충분히 양분을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 집 엠프레스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바로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난다기보다도 사랑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귀자라고 결정 내릴 것 같지는 않고 사랑을 받을 것 같기는 해요. 이 퍼펙트 타이밍이라는 게 그 사람을 선택하라라는 말이기도 한데, 지금 요 카드가 나와 있다면은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에게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부터 돌봐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중요한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꺼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 상대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 한 장씩 꺼내보겠습니다. I hate this distance between us. It doesn't feel good. 나는 지금 우리 사이에, 너와 나의 사이에 있는 이 거리감이 졸라 싫어. 기분이 더러워. 라고 일단 이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떨어져 있는 것 자체는 싫은가 봐요. 그런데 이 문장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약간 뉘앙스라고 할까요? 이게 뭐냐면, 너를 잊은 거 맞고 너에 대한 마음 남아 있지 않은 것도 맞는데 이 거리감 자체는 싫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라는 사람과 멀어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 라는 말인 것 같아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메시지 카드에서 가장 좋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You are my two of cups. You are my soulmate. 카드 꺼냈습니다. 너는 나의 두 개의 컵이야. 너는 나의 soulmate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봅니다. 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가 봐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봉틀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본 너에게 하고픈 말 리딩 해봤습니다. 자,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